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원래 주택임대 사업자라든가 이제 뭐 단기임대, 중공공임대 이런 그 임대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를 내는 거에 대한 혜택이 사실은 우리가 현재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월급을 받는 사람이든 어느 차원에서 봐도 세금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었고 더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지식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료보험이 무섭고 여러 가지가 이제 뭐 50만 원 월세 받았는데 30만 원 이제 의료보험 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럼 그게 더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도 모르고 금리가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도 못했던 것이 이번에는 좀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료가 나옴으로 인해서 세금적으로 오픈마인드가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나는 이제 서민에 대한 부분으로 내가 이용할 필요가 없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나왔구나 있을 때 이용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유튜브를 한 2,000에서 3,000명씩 꼭 봐주시고 계시는데 어제 제가 새벽 6시까지 자료를 준비하다가 PPT가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심플하게 된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대신에 제가 이제 책을 들고서 여러분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파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가 된 거죠.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도 나왔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만약에 2020년도까지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고 등록이 되지 않고 사실 잘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의무화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굳이 의무화 제도까지 갔을 때는 여러 가지 혜택 부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현재 정부의 입장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파트를 사시게 되면 이제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채를 사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이상은 10%포인트 플러스를 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다 내야 되는 입장인데 요즘 은행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고 또 현실적으로 잠깐 동안 뭐 내년에도 한 2번 정도 점핑한다 그래요. 그런데 금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보통 선진국들이 지금 제로금융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3%예요. 3%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근데 한국은 아직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은 0.5에서 0.6% 수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부분이 세월이 흐르고 나면 0.7에서 0.8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5년 뒤가 되게 되면은 3년 전에 원룸 사셔갖고 0.9%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0.9% 꿈의 숫자죠. 꿈의 숫자. 근데 5년 뒤에 0.7% 현재 0.5% 받는 사람들이 0.7%를 받게 되면 이 또한 그때 가서 꿈의 숫자가 됩니다. 우리는 5년, 10년 뒤를 준비를 해야 되죠. 선진국은 어차피 제로금리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마침 국가에서 도와주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집주인이 이제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유리한 방향이 있고 임차인들이 유리한 방안들이 있는데 감면에 대한 부분을 연장을 해주죠. 2021년까지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원래는 18년도에서 끝나는 건데 연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8년 이상 장기 임대 우리가 새로운 로드맵의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5년 단기 임대는 빠져 있어요. 다. 8년 전부 8년이에요. 무슨 소리냐? 중공공 임대로 유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년으로 가시게 되면 2019년까지 재산세 감면에 대한 부분을 시행을 하고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가구수 기준으로 2가구였는데 이제는 1가구만 돼도 해주겠다 이렇게 바뀐 거죠. 1가구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된다. 자, 그리고 공공주택, 오피스텔도 지금 다가구 주택까지도 다가구 주택은 모든 가구당 40제곱미터 이하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면을 해주고요. 임대소득세 감면도 지금 현재 확대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 3가구 이상, 1가구 이상으로 됩니다. 임대소득 부분이 3가구 이상이 할인이 됐었어요. 근데 한 채만 가져가도 이제는 2018년도까지는 혜택을 주겠다. 이것은 뭐 계속 연장될 확률이 높죠. 거기에다 필요 경비율 굉장한 겁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현재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필요 경비율이 60%인데 등록을 하면 70%.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수입이다. 그러면 27에 14.
옛날 26, 12, 1200만 원은 영수증이 있던 어떤 비용 처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 가지고 비용 처리 나갈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월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60% 또한 오픈마인드로 열어준 제도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등록하는 사람은 70%, 27에 14, 1400만 원까지는 영수증이 있던 없던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을 600만 원으로 보게 되는 입장이죠. 미등록 대신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5천만 원으로 차등 적용, 50%로 차등 적용을 하겠다. 요거를 19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연간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럼 연간 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뭐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하겠지만은 임대소득을 등록한 사람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연 1,000만 원으로 보시게 됐을 때 현재는 뭐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근데 연 1,500만 원으로 보시게 되면 등록한 사람은 7만 원이고요. 연 7만 원 그리고 안 한 사람은 28만 원. 그 연 2천만 원. 보통 이제 2천만 원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10억이 있던 100억이 있던 1,000억이 있던 이제는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투자해 놓는 것이 훨씬 현명한 처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2천만 원으로 부부 별개로 해갖고 계산을 하셔서 투자를 해두셔야 되는데 자 이제 전세하고 부부 별개면 보통 한 4세대 이상 되니까 3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랑 월세를 합치는 부분 간주임대료 계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소형주택을 사면은 또 간주임대료까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전세 투자할 때 포인트입니다. 자, 등록했을 때 14만 원인데 안 했을 때 56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지금 이제 되고 있고요. 개선되는 걸 한번 볼게요. 지금 연 1,000만 원, 연 1,000만 원에 미등록할 때 14만 원. 지금 이제 1,0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없네요. 세금 낼 게 없어요. 임대소득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500만 원은 2만 원 냅니다. 2만 원. 1년에. 근데 안 낸 사람 뭐예요? 등기 안 한 사람 49만 원. 그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2천만 원 낸 사람 1년에 7만 원이에요. 7만 원. 굉장한 거죠. 굉장합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으로 들어갈 때도 수입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등록을 안 한 사람은 거의 1년에 84만 원을 이제 앞으로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시게 되면 종부세 감면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양도세 중과 배제. 대단하죠? 양도세 계산할 때 중과 계산해서 빼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원래 8년을 가져가면 장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준공공임대입니다. 이게 이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거는 준공공임대 얘기하는 건데 준공공임대는 원래 50%를 해줬고 10년을 가져가야 70%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8년을 가져가도 70%로 2019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굉장한 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세금이 확 줄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또한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일시적으로 이제 10년을 가지게 되면 100% 양도세 감면 제도가 있죠.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적용 대상. 자, 옛날에 5년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됐는데요. 물론 여기서 간주임대로 되는 거는 종부세 또 빠지는데 우선은 5년 동안 됐던 건 이제 8년 이제 준공공임대만 내년 4월부터 종합부동산세 배제 적용을 하겠다. 내가 주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거주하는 거주주택 빼고 임대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이렇게 적용이 되면 기준이 맞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가액 기준이랑 맞지 않는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전부 다 맞아야 돼요. 준공공임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지만 종부세를 혜택을 받으시려면 공시가격으로 6억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여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좀 복잡해요. 뭐 무슨 7억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공시가격 6억대 돼야 됩니다. 가액 기준은 종부세는 그렇고 제곱미터는 85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도 지금 준공공임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지금 8년 이상 임대할 때는 현재는 50% 적용했던 거. 그리고 중과 배제도 10년 이상 70% 적용해줬고 중과 배제도 5년 이상 6억 원 이하였던 걸 어떻게 해준대요? 70%로 다. 그리고 8년 이상으로 다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 이러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 건강보험료 우리가 굉장히 이거 좀 바뀌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여러분이 좀
조금 이제 잘 모르셨던 게 이 세금 제도를 정확히 알면 임대사업자법을 어떻게든 이용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놓치고 갔던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면 어떻게 손해야 막 이렇게만 단순하게 계산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예전에도 1억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1년에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45에서 5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는데 현재 1억을 은행에다 넣어두면 8, 9만 원이죠. 그리고 의료보험을 그때 당시 뭐 20만 원을 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이게? 차익이 별도로 놔주죠. 훨씬 더 이득이단 말입니다.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었다, 원래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도 의료보험을 이제 사실 한 채를 임차놓는 사람 입장에서 건강보험료 내고 나면 생활비 부분에서 좀 아쉽죠, 너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건강보험료가 이번에 크게 손질이 됐죠. 연 2천만 원 이하. 자, 분리과세요. 분리과세. 2천만 원 넘어가면 안 돼요.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 건강보험료 인상분 대폭 감면을 해주겠다. 8년 임대 시 80%. 대단합니다. 8년 임대 시 80%, 4년짜리 40%, 2020년 말까지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은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료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하죠?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 보유 과세 지금 이제 부담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1주택 보유한 사람들 있죠. 주택 하나이신 분들. 한 주택이 있을 때는 본인 소유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거나 이랬을 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택자는. 그리고 또 다른 본인 소유 주택을 보증부 월세로 임대. 그러니까 공시가격 9억 이하 전국 99.9% 임대 시 비과세입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 뭐 월세를 받든 전세를 받든 한 주택만 있으면 비과세예요. 그리고 2주택 보유 같은 경우는 본인 거주주택 외 나머지 한 채를 전세로 임대할 경우 전세로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2주택 등록 시 전세 투자 같은 경우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또 발생을 해요.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온 건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수입의 발생으로 봐가지고 발생을 하는데 대신에 간주임대료에서 빠지는 금액으로 전세를 뭐 놓게 되면은 3억 이하짜리로 공시가격 3억 이하짜리로 해서 간주임대료로 이제 투자를 몇 개 전세를 투자해 두시게 되면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자체가 나오지 않고 피보험자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본인 거주 주택 외에 나머지 한 채를 보증부 월세로 했을 때는 여기 계산이 나옵니다. 연 1,303만 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월세로 따지면은 111만 원이에요. 111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세금이 안 나옵니다. 세금이. 그리고 등록 안 하신 분들, 2주택인데 등록 안 하신 분들은 800만 원까지는 그래도 월 66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월소득 800만 원까지는 실질적으로 없다. 비과세다. 그러나 만약에 이 금액이 초과되면 건보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3주택. 주택 여러 개 이제 있으신 분들 3주택. 본인 거주주택 외 나머지 두 채를 전세로 임대했을 때 보증금 간주임대료 환산해 갖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6억이면 6억 빼기 3억. 기본공제 3억을 해주고 나머지 3억 가지고 현재 정기예금 이자를 곱해가지고 간주임대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주임대료로 환산해서 월세로 환산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월세도 플러스를 해서 수익을 2천만 원 넘냐 안 넘냐를 계산한다는 거죠. 3주택자들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60제곱미터 및 공시가격 3억 이하. 이것은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빠지는 겁니다.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된다. 이렇게 종부세가 날라오면요. 여기 이렇게 빠진다고 이게 써 있어요.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3주택 등록할 때 또 본인 거주 외 전세 한 채 보증부 월세 이게 월세 얘기하는 거죠. 본인 거주 외 두 채를 모두 보증부 월세
뭐 나 혼자 살고 밑에 전세나 월세 주고 아니면 둘 다 뭐 월세 주고 이런 경우에 똑같죠? 1,333만 원 이하의 경우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고 3주택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1,333만 원을 비용 처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할인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세금이 나갈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초과 시에도 건보료 또 내게 된다. 월 111만 원이면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의료보험으로. 미등록한 사람은 뭐 800만 원까지 똑같이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제 이거를 굉장히 자세히 좀 해드리고 싶은데, 여담이지만 어쨌든 새벽 6시에 PPT가 날아가는 바람에 제가 좀 심플하게 나중에 이제 블로그에다 자세히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보시기 간편하게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알고 캐치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물건을 이 제도에 대해서 나오게 된 경유가 뭐냐에 대한 걸 좀 살펴봤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얼른 이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왕창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틀린 얘기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공공임대로 나가는 보급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금전적인 여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주택 보급에 대한 부분을 일정 비율 함께 하자고 나오는 제도예요. 국가에서 그걸 하기에는 금전적 여력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단독주택을 부셔가지고 다세대를 지으면 국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제도죠? 그런 소형주택을 서민들한테 하는 분들한테는 우리 국가와 함께 나라에 대한 부분의 어떤 숙제를 같이 풀어주는 입장이니 세금적 혜택을 줘서 그 부분을 한번 열어보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언제나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가신다면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요, 국가에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세계적인 상황이랑 비추어 봤을 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국민에게 같이 함께 하자고 해주는 거고, 만약에 국민이 같이 그걸 해주지 않으면 이제는 의무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의무화 갈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가 세금적인 혜택을 줄 때 이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현실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임대사업자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겠지만 아파트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현재 이제 4년 가는 정부가 또 이제 한 10년 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갖고 방향성을 바꾸셔야 되는데, 뭐 잘 이용하지 않지 않겠냐, 뭐 잘 이용하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나은 그런 수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3, 4년 전부터 임대사업자법은 굉장히 유리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실적으로 사업을 크게 해보셨던 분들은 알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국가에서 세금을 왕창 걷어가거든요.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죠?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 상가랑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유리하다.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